안녕하세요. 이하이꾼입니다. 이번 주 주간 거시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 약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를 방해하는 요인은 테이퍼링 우려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해 승인 지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 우려는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결국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달러 약세 요인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된 유로와 영국 경기 반등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패권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어서 달러 약세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9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 깨질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화 역시 강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1105원을 언제 하향 돌파할지가 관전 포인트죠. 지난 3월에 원화 약세가 해소된 이후에 1105원을 지지선으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1105원이 언제 깨질지 역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외화 지준율을 기존 5%에서 7%로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외화 지준율이 오르면 은행들은 더 많은 달러를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위안화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5월에 현재 저항선인 6.4위안을 하향 돌파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하향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외환 지준율이 올린 자리는 지난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인민은행이 계속 외화 지준율을 활용하여 위안화 강세를 방해를 할 것이나 생각보다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과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부양과 금융시장 개방에 전력을 쏟고 있어서 위안화 강세는 추세적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후반에 제4차 달러 강세가 나올 경우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위안화가 폭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으나 금융시나리오 역사상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EU는 포괄적 투자 협정을 거의 타결하였으나 최근 신장 위구르 관련 인권 문제로 전면 재검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유럽 모두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거대 두 소비 시장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중국은 GDP의 40% 정도가 투자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GDP 대비 60%가 넘죠.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것을 미국에서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과잉 투자 구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유럽과 미국 소비시장을 잃을 경우 내수만으로는 과잉 투자한 설비를 100% 가동률을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이 수출 규제 및 원자재 투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중국이 안 하던 짓들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이 과잉 투자 구조를 빨리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탄소 제로 정책을 따라간다는 것 역시 핑계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미국은 1980년대 일본처럼 중국 역시 국제 공급망의 갈라파고스 섬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내수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위안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세 상승장이 끝난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엔 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는 13년 만에 최고치인 전년 대비 5%가 나왔지만 미국 증시는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가가 증시의 발목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며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권 역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최근 시장 금리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서도 나타납니다. 현재 중고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한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팬데믹 이후의 일시적인 보복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금리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미 재무부 국채 발행 응찰률이 2.6배 정도로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역 레포 역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넘치는 유동성을 처리를 하지 못해 연준으로부터 단기 채권을 대여받아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미국의 팻맹의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주춤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가 잠잠해지자 채권과 골드 등의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금리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시장금리 하락이 나올 경우에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팽창현상, 즉 주식, 상품, 채권이 모두 상승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시장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피는 종가 기준 역사적 신고가를 지난주 기록을 하였으며 최고가 기준 역시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탁금 증가가 정체 상태이자 증시는 고공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잔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증시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증시가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이자 PER이 많이 떨어져서 11.7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PBR은 과열 수준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스프레드입니다.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확장된 이후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증시가 랠리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랠리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유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증산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 압력을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가는 달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는 경기 역시 회복되고 있음을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거시경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달러 약세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위안화 강세와 원화 강세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증시와 채권 시장이 모두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하락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팽창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자 유가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는 시간 차이를 두고 역사적 신고가를 속속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상승 추세가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